네,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전략으로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찾아뵙는데 이번 주 증시도 너무나 좋았죠. 상승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제 옵션 만기 기준으로 그동안 좀 가파르게 상승했던 코스닥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좀 수급을 출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남 대표님께서 이제 2월 달에 옵션 만기 기준으로 약세 흐름이 펼쳐질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리 인상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코스닥은 그래도 단기 이평선 잘 유지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박스권을 이탈해서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코너 이름이 빅피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매일매일 디테일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매일 나오시니까 저는 조금은 큰 호흡에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에도 현재의 위치적인 구간이 과거 데이터 속에서 뭐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총 연간 기준에 7번의 하락이 있었고 그중에 6번은 짝수해입니다. 올해는 홀수죠. 그러니까 2011년도만 홀수해에서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때 놓고 보면은 미국에서 지금도 약간 그런 얘기가 돌고는 있죠. 부채 한도, 미국의 부채 한도를 지금 올려주느냐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딸들하고 같이 눈싸움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면 뭐 디폴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셔터가 내려가는 셧다운이 돼버린 그런 상태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때 뭐 그 나이아가라 이쪽에 캐나다 쪽에 있고 미국 쪽에 있고 결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놀러 가신 분이 갔는데 관리인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냥 이제 뭐 셧다운 됐으니까 난 그냥 출근 안 해.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상당히 많이 다르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최근에 좀 다시 이슈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이 불거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때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당하는 그런 이 아주 특수한 상황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일단 연간 기준 홀수해와 짝수해 중에서 일단은 짝수의 중심으로만 하락이 나왔지 홀수에는 보통 나오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년에 하락이 지난 25년 중에서는 가장 세 번째로 큰 하락이에요. 2008년이 가장 컸고 그 다음에 2000년이 그 다음 두 번째고 작년이 세 번째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1월 달은 강세였고 2월 달은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아있는 2018년도의 큰 하락 그리고 2019년도 1월에 초강세 그게 지금 현재 모습과 상당히 많이 닮아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2월 달은 조금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큰 호흡적인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혹시 이제 차트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2월 달에 월봉이 현재는 아직 양봉이거든요. 월봉이 아직 양봉인데 아마 음봉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럴 가능성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도 옵션 만기 그러니까 어제죠. 왜냐하면은 어차피 파생 시장하고 현물 시장하고 이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큰 돈을 다루고 있는 뭐 외국인들이랄지 이런 세력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해놓고 파생 끝내놓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흐름대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마도 옵션 만기 이후 뭐 FMC가 어쨌든 조용히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옵션 만기 지난 다음부터 눌림이 시작돼서 아마 2월 이 중하순 정도로 갔을 때는 큰 하락을 보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큰 하락이 아니라 조금은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과거의 2월의 흐름이 어땠나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 겁니다. 2월 달 약세 흐름이 어디까지 펼쳐질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음봉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코스피 만약에 하단이 떨어진다면 좀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뭐 일단은 음봉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 월봉 기준에서 1.82% 상승 정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해도 뭐 저도 그렇게 크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또 정교하게 우리가 하락을 맞춰내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장기 이평선들이 쭉쭉쭉쭉 있는데 2350 정도라서 흐름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하락이 큰 하락적인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좀 보고, 이 눌림목에서는 그때 과거 패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3월에 바로 강력한 상승을 하거나 혹은 3월까지 눌려도 4월에는 반드시 상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보는 입장은 아니겠죠. 우리가 네. 조금은 큰 그림에서 보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러하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것들을 좀 뒷받침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에서 어쨌든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속도였죠. 그리고 이제는 높이입니다. 이제 그 높은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거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머나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죠? 높이를 좀 더 높일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시장을 자꾸 조금 압박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는 횡보를 하고 코스닥 장세였어요. 그죠? 코스닥에 어떤 랠리를 펼쳐지는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조금 꺾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그동안에 강력한 상승했던 데이터 센터 관련주랄지 혹은 뭐 AI 챗봇이랄지 뭐 그 외에 기타 여러 종목군들 최근 가장 뭐 OLED, LED 뭐 이런 것들 안 움직이던 종목들조차도 어제 그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들, 이게 단기 고점을 만들 때 만들어내는 패턴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건 이제 코스피지만 코스닥을 흐름을 보면 오늘의 이 꺾임이 그냥 단순한 꺾임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옵션 만기일에는 웬만하면 어거지라도 자기네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력 입장 혹은 외국인 입장에서 조금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 시작은 밀려서 시작했지만 은근히 올려놓고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이 반영되는 부분들일 건데, 아마도 크게 밀린다면 코스닥 기준도 한 21이동 평균선 정도까지만 보고 오히려 아래쪽에서는 그동안의 패턴에서는 강력한 매수로 대응할 때 더 좋았다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서 조금씩 눌려지는 부분들이 좀 나온다면 뭐 현금 확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동안 시세를 많이 준 종목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한 바퀴 다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급하게 끄집어 올린 것들, 그동안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미리 조정을 받아서 눌려져 있었던 종목군들을 지금 정도에서 굳이 우리가 봐야 된다면 뭐 다음 주 흐름까지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여러분들 인사드릴 때 그때 먼저 눌림을 받았던 종목군의 접근 정도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큰 하락이 나온다고 예상하시는 건 아니고 뭐 떨어져도 21선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다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섹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 그렇다면 오늘 대표님께서 보시는 관심 업종은 어떤 섹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미리 좀 조정을 받은 뭐 그런 종목군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네. 또 우리가 그런 종목군 중에서 한때 움직일 때에 꽤나 그 주도주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쪽이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로봇주를 좀 선택을 해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다가 잠깐 조정받은 그 그렇죠. 섹터네요. 미리 이제 네. 조정을 받았던 섹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로봇주가 많죠. 상당히 네. 많아졌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연관주들도 많을 거고 또 자동화 공정 뭐 이런 것들도 많아질 건데, 로봇주 중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 로보스타. 스타가 되어 있는 로보스타를 좀 오늘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로보스타는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는 종목이에요. 로보스타는 LG 전자의 계열사로 있죠. LG 전자에서 지분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LG 전자 계열이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제조, 물류, 자동화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제조 자동화도 마찬가지고요. 물류 자동화도 계속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코로나를 한번 겪어봤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불행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장을 운영하거나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에서,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심이 뭘까요? 이건 이제 무인화거든요. 무인화는 바로 스마트화. 네. 그죠? 이것이 만들어진 것들이 핵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로봇,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섹터 쪽에 중심적으로 보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비빌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LG 전자 중심, LG 그룹, LG 이노텍 같은 이런 쪽들의 자동화 공정 이런 것들의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2차 전지 반도체 물류 장비 쪽이 확대될수록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움직일 때 어때요? 이전에 움직일 때 이렇게 초강력하게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움직여주는 주도주적인 테마주로서 상당히 매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됩니다. 강력해야 되거든요. 그런 강력한 상승을 해주고 지난번에 이제 먼저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러주고 지금은 2차 단기 고점을 만들고 눌러주는 그런 이제 섹터가 순환매를 하죠. 그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접근 포인트를 이렇게 먼저 아마 로봇주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를 할지 어떤 다른 쪽들도 먼저 움직임이 나왔다가 눌림목 주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집중해서 봐야 되는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로봇주가 사실 오늘 아침까지도 눌렸다가 조금 전부터 플러스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럼 위치적으로 딱 보면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패턴, 그죠?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내가 공부가 그렇게 깊숙하고 뭐 고수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아니라 초보자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매매 쪽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급등한 이후에 눌림목 준다면 가장 쉽게 20일이동 평균선 정도 있죠. 이런 자리들이 좋은 매수 자리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혹시나 다음 주 정도 눌려진다라면 한 2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매수 공략 포인트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올라가게 된다면 이번 고점을 넘기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량 거래를 잘 터뜨렸어요. 앞방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조정받을 때 어떤 거래량을 잘 눌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앞에 고점 정도는 넘길 수 있을까. 파동 계산해 보면 약 38,0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혹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변수에 의한 하락이 나온다면 손절도 대응해야 되겠죠. 24,500원 손절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은 로봇 쪽이었고요. 또 그중에서도 볼만한 종목은 로보스타였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조정이 나온 섹터 다시 한번 볼만한 구간이다라고 하셨고요. 로보스타 가격 전략 챙겨드릴게요. 현재가에서 26,000원 사이,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4,500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저희 AS 한번 받아볼게요. 지난주에 말씀해주신 두산 퓨얼셀이에요. 이게 말씀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수익 현재까지 6% 났거든요. 네. 말씀 주시자마자 좀 수소 섹터가 집중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 나옵니다. 어떤 네. 대응 필요할까요? 이제 그런 네. 거죠.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편안하게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월화수 눌러주고 어제 또 8% 이상 또 강력한 상승을 해요. 지금 다시 눌러주지만 이 거래량적인 부분들만 크게 터지지 않는다면 눌림 목표는 아직 볼 수 있을 거고 재차 접근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목표가 이전에 잡아드린 대로 한 4만 원 정도 근처까지 보고 추가적으로 좀 더 보는 것들. 그러니까 얘도 미리 쉬었던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 때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목표가 4만 원까지 홀딩 전략이고요.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회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황금알TV 김성남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